네, 안녕하세요. 일상남입니다. 오늘은 2020년 경비지도사나 정부조사 이제 합격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법학개론, 이제 헌법, 민법, 또 형법, 상법, 사회법, 행정법에 관해서 법령 개정 사항을 알아야지 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시험일 기준으로 시행되는 법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준비하는 방안을 좀 알려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됐어요. 일단 헌법은 88년도 이후로 바뀐 게 없죠. 그리고 또 민사법도 바뀐 게 없고요. 형법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의 일부가 이미 바뀌어서 시행 중이고, 또 2020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뭔가 바뀔 예정이 있는데, 이거는 경비지도사 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정부청사가 3월 26일 시험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법에 있어서 일부가 또 바뀌었다는 거 알려드리고, 사회법에 있어서 고용보험법 파트를 조금 보고, 그리고 또 행정법에 대해서 행정절차법 일부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인데 혹시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은 이 행정법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은 직접 법제처 가서 보시고, 지방 분권에 관해서 일부가 바뀌었던가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바뀌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일단 형사소송법부터 바로 갈게요. 2019년 12월 31일에 바뀐 거는, 이게 헌법에 의해서 2013년도인가 옛날에 이미 바뀌어야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수색 영장이나 구속 영장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검사나 사법 경찰관리가 자기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 한해서 들어가서 수색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타인의 주거에 가서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때 수색할 수 있었다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수색 영장이 없었어도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겠죠. 수색 같은 경우에는. 구속 영장을 집행하러 갔어요. 땡땡땡 씨 계십니까? 이러면서 문을 열었는데 이제 영장을 가지고 오면은, 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또 없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수색 영장이랑 구속 영장이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영장을 가지고 오더라도 원래 수색이 안 됐는데 구속 영장만 가지고 와서 이제 찾아보고 있으면 수색을 한 거라 치고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제 수색 영장도 발부를 받아야 한다.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구속 영장만으로 집행을 할 수 있다. 또 이제 항고 기간이 늘어났거든요. 이 항고는 뭐예요?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는 거죠. 항소는 뭐예요? 항소는 이제 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는 거. 항상 고소를 해서 항소, 상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준항고라고 해서 항고에 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도 그래서 준항고는 이제 밑에 이 각 호에 관한 게 준항고거든요. 불복이 있으면은 청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좀 원래 알고 가야 되는데, 이것까지 알고 가는 거는 이제 경찰 시험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보통 경비지도사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게 3일 이내였거든요. 3일 이내였는데 7일로 바뀌었어요. 기간이. 그 기간이 길어졌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제 청구권자의 권리를 조금 더 보장해 주겠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 항고랑 직시항고, 준항고랑 좀 다른 게, 이 검찰 기관에 하는 항고랑 달라요. 왜냐면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항고에 대해서만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고, 또 이제 검찰청법에 따라서 항고를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재정신청이라고 하거든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요. 불기소 처분을 하면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관할 검사장에게, 고등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거를 재정신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해당 검사한테 이제 불기소 처분을 직접 경정, 그러니까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라 기소를 다시 살펴보고 할지 말지 정해서
다시 청구권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제도겠죠.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이제 형사소송법상의 판결이랑 결정 이런 거 한 번 더 알려드리고 갈게요. 우리 결정에 의해서는 항고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왜 그런가 하면은 결정은 이제 법원이 마음대로 내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판결은 조금 논하지 말 수 없는 거, 다시 못 논하는 거, 알겠죠? 판결은 이미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실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다시 뒤집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라? 상소를 하고 이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하고 이 차이를 안 하다 하시면은 우리 사물 관할의 병합에 대해서 이거는 결정으로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물 관할하면 어렵고 토지 관할로 말씀해 드릴게요. 토지 관할을 하면은 우리가 부산시랑 창원시랑 가까이 있죠? 사고가 그 경계선에서 애매하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산 법원장이 야 이거 우리 토지 관할이 아니야. 창원으로 넘겨.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부산 사는 사람이면은 부산에서 재판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피고인과 검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검사는 항상 그 지방에 있고 피고인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받고 싶어 할 테니까 이런 경우에는 결정이니까 항고를 해서 그 판결이랑 다르니까 항고를 해서 좀 더 빠른 절차로 다시 내 억울함을 논해서 되돌려야 되는 거. 판결은 다시 논할 수 없는 거. 예. 결과를 논할 수 없다 이거예요. 결과는 정해진 대로 간다. 결정은 결과를 뒤집을 수 있고. 말이 어렵나요? 그러면 이거 공소기각 판결 가면은 재발 고기 절반제라고 해서 이제 공소 제기가 무효인 거, 그리고 고소 취소를 하는 경우, 또 기소가 취소됐는데 혹은 사유가 아닌데 다시 기소한 거, 또 기소 절차가 위반되고 반의사 불벌죄인 경우에는 공소기각 반의사 불벌죄에서 반의사를 벌하지 않겠다고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라고 해서 다시 논할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재발 고기 절반제, 무슨 고기가 좋아? 소고기라 해서 고소. 알겠죠? 왜냐하면 결정에서는 경포치사라고 해서 기소 취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이 하나씩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이제 고소 같은 경우에는 사모의 비리라고 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취소를 하면은 다시 할 필요가 없다. 다시 고소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고소권자의 권한이 사라져서. 그런 경우인데 다시 고소를 하면은 이 행정상으로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고소를 논하지 말라 이런 뜻이고, 다시 기소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폭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판이 질 것 같으니까 또 기소해버리는 거죠. 계속 하려고. 그런 것도 안 된다. 이미 기소가 됐으니까 안 되고, 기소 절차 위반하면은 또 이것도 안 된다. 다른 기소로 다시 해. 뭐 이런 의미겠죠.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포치사라고 해서 관할의 경합, 그리고 또 아까 말했죠 제가. 그리고 또 공소 취소, 또 사망한 때는 이제 그거죠. 항고로 없애야겠죠. 예. 사망한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정으로 그거 하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 예를 잘 못 들어드리겠는데 다른 걸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까 우리 토지 관할 경합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죠? 결정으로 다시 논해야 된다 했죠. 왜냐하면 했으니까 항고로 다시 돌아와야겠죠. 또 중요한 사건이 범죄를 구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없으면은 결정은 누가 내려요? 예. 법원에서 내린다고요. 법원에서 야 이거 중요한 거 아니네. 공소 기각 결정으로 해. 근데 알고 보니까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항고해서 다시 할 수 있다. 알겠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또 면소 판결. 이거는 다른 거죠. 이 공소기각 판결 결정이랑 다른 거고, 법원의 소가 사라지거나 죄가 없어진 걸로 확사공표라고 해서 확정 판결이 있을 때, 또 사면이 있을 때, 또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또 형이 폐지된 경우, 이런 데는 면소 판결이라고 해서, 우리 아까 판결은 뭐라 그랬죠? 논할 수 없다 그랬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법령이 원래 15일, 공포 후 20일 지나면은 효력이 있고,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 시행할 것을 알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법학 일반에 나오는 파트니까 아셔야 되고, 또 왜 이걸 논해야 한다 하면은, 맨 끝에 가볼까요? 맨 끝에 가보면은, 이 자료 보면은, 어디 갔어?
예,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시행. 그러니까 2020년 말부터 시행을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재수가 나쁘면은 경비지도사 시험 치기 전에 시행을 해버리면은 이 법률이 나온다 이거죠. 반대로 재수가 좋으면은 12월 초나 말에 걸려서 이게 또 시행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또 12조 1항의 같은 경우에는 4년 내에 시행한다고 하네요. 예, 4년 내에 시행한다고 하네요. 12조 1항이 뭐죠? 예, 12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이거겠네요.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뭐 4년 내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미뤄질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위에부터 한 번씩 가볼게요. 예, 연말을 대비해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알고 나중에 또 문제나 이런 거는 바뀐다 하면은 그때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또 알아보는 문제로 또 알려드릴 테니까. 보면은 원래 검사의 지휘를 받거든요. 사법경찰관이. 경찰관으로서의 사법경찰관들이 지휘를 받는데 보세요. 지휘가 있는데 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바뀐 내용이 이제 서로 협력해야 한다. 예, 협력 관계로 바뀌었고요. 사법경찰관과. 그리고 또 경찰 중에서도 이러한 계급을 가진 사람은 사법경찰관으로 증거 수사나 수사 개시하고 또 사법경찰리는 수사를 보조해야 한다. 이거 아시면 되고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이제 기소는 독점이라고 해서 국가소추주의거든요. 검사한테만 그 권력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검사는 이제 보안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거 아시면 되고 이제 이 사건들 공소 유지나 이런 것도 달랄 수 있고 또 영장 청구 반대로 이렇게 수사를 개시했으니까 마음대로 개시하는 건 누가 한 거예요? 예,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겠죠. 예, 개시를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럼 종결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여부, 증거나 수집한 거는 검사가 요구하면은 줘야 한다. 또 이 검사가 하다 보니까 검사랑 경찰이랑 이제 협력 관계가 되다 보니까 동일한 수사를 수사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검사는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에게 동일한 범죄를 가지고 와라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그러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수집한 자료들 다 줘야겠죠. 또 예. 아까 이게 제가 말씀해드린 이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소가 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또 그 밖의 경우라고 하니까 없는 경우라도 이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또 재수사 요청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건 송치안이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생겼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 알고 가기에는 양이 많아서 밑줄 친 것만 보시면 되고 상법은 이제 큰 틀이 안 바뀌었고 재밌는 거는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열리면은 보통 한 장소에서 열리잖아요. 그럼 그쪽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신 이 경우에는 뭐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또 전자서명을 통해서 전자투표를 해야 하며 할 때는 이러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1. 인터넷 주소. 그러니까 이 통지를 하는 거죠. 우리 주주총회 열 거라고 할 때 통지할 때 인터넷 주소와 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또 방법, 그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 관리하는 기관은 이 결과를 누설하거나 또 직무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 안 된다. 그리고 또 가다 보면 우리 이 상법에서 주주총회가 나오거든요. 이 주주총회에 나오는 거는 영리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영리사단법인. 그리고 또 우리 민법에서는 보통 다루는 게 비영리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면은 사단법인은 일단 사람으로 이루어진 거를 사단법인이라고 해요. 가령 경비협회도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반대로 재단법인은 뭐예요? 재단법인은 돈으로만 이루어진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재산이 출자가 된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장학회, 장학총회 이런 게 재단법인입니다. 이 정도 차이를 알고 가시면 편할 것 같고 사회법 우리 사회법으로 가면은 구직급여에 관해서 이제 고용보험법 일부가 바뀌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이 임산부에 관해서랑 또 구직급여가 실업수당 중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게 180일 이상일 것이랑 또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요건이죠, 요건. 이 요건은 한 번씩 보면 되고, 이게 좀 재밌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걸 해야지 구직급여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일을 하지 말라 하는 동안, 이거 받는 동안 일하면 안 돼, 뭐 이런 뜻이겠죠. 왜냐하면 재취업을 위한이니까 재취업을 하면은 구직급여를 안 받아야 되니까. 예. 또 실업의 신고. 받으려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의사를 밝히고 또 안전기간에 출석해서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 있죠? 왜 그러겠어요? 인터넷으로 하기에는 너무 이게 또 돈 관련된 거니까 또 조금 껄끄럽기도 하고 그만큼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게 지금까지 법률이고 시행일이 8월 28일. 경비지도사분들은 이 빨간 색깔로 제가 바꾼 거, 이 조문을 보셔야 돼요. 예, 보면은 이제 사망이 새롭게 추가가 됐죠. 예, 사망에 있어서 이직 확인서나 이런 거를 받겠다. 예, 이직 확인서. 여기서 이직이란 말은 이제 일을 그만두고 직장을 구하겠다라는 말을 이직이라고 말합니다. 노동법상에서는. 사실 이 고용보험법에서는 우리가 이직이라 하면은 직장에서 직장을 옮긴 걸 이직이라고 하는데, 이 고용보험법에서는 이직이 일을 그만두고 실직 상태인 것도 이직이라고 한다. 알겠죠? 보면 또 이제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이 빨간 제43조는 이제 시행일이 8월 28일이니까 한 번씩 알고 가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예. 경비지도사 분들은 알아야 되니까. 하고 이제 또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제한. 당연히 돈을 받으면은 이거 허위로 받으면은 제한이 돼야겠죠. 이거에서 바뀐 내용은 이제 또 61조에 관해서 바뀐 내용 한 번씩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것까지 안 나오겠죠. 뭐 10년간 3회 이상 뭐 이런 것까지 안 나올 것 같고, 저도 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출제되지 않은 범위고, 이 해당 구직 급여 파트에 대해서 경비지도사 시험에 나왔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시고, 이 육아휴직 급여에 관해서 이거는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좀 여러분들 알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서, 육아휴직일은 30일 이상, 이 30일 이상이 중요하죠. 피보험자 중에 시작한 날 이전, 그러니까 그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전을 포함해서 180일 이상인 사람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알겠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6개월이 되는다는 거 아셔야 되고, 또 이직했을 경우, 제가 말했죠. 이직한 경우나 이직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일을 그만둔 때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 보세요. 이게 아까 우리가 아는 그거죠. 우리가 생각한 이직이 새롭게 취업하는 걸 이직이라는데, 2항이 그걸 말한 거고 1항은 그냥 그만두기만 한 경우, 이 두 가지에는 육아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거 아시면 되고, 또 180일 나오고, 이제 이거가 나오면 진짜 좀 나쁜데, 바뀐 법률이 있다 이거만 아시고 가세요. 이것도 벌칙도 바뀌었구나 이런 것만 보시고, 보면은 이제 올해 이슈였던 거죠.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라고 해서 우리 고용 촉진을 위해서 노인분들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분들의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때문에 지금 노인분들 취업이 좀 잘 되죠. 또 출산휴가기 고용장려금이라고 해서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주는 거예요. 왜? 우리 원래 일하던 사람이 일을 더 잘하죠. 근데 그 사람이 육아휴직을 함으로써 대신 일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을 씀으로써 인해 회사의 불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고용안전장려금을 지원해준다. 30일 이상 근무를 하는 사람이겠죠. 30일 이상 대체 인력을 고용한 경우. 이렇게 하시고, 또 육아휴직 급여는 150만 원이 기준으로 150만 원 넘으면은 150만 원으로 주고,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으로 준다. 이걸 아시고, 통상임금, 우리 기본급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이 넘으면 150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또 이제 이게 3개월 때까지고 4개월을 넘는 순간에는 12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쉬지 말라 뭐 이런 뜻 같은데, 저는 이게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애들이 출산율이 높을 텐데, 4개월째부터는 120만 원이구나. 이걸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통상 그 감이 오겠죠. 이게 언제까지?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이렇게 아시면 되고, 뭐 신선한 법률도 이렇게 있죠. 예. 이거 보면은 근로기준법, 이거 말해드릴게요.
원래 우리 52시간 제한으로 작년에 이슈였죠. 그래서 취업이 제한됐는데 다시 근로시간이 제한됐는데 이 근로기준법 연장으로 인해서 천재지변이나 재난 이런 거 장애나 이런 거 해서 돌발 상황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담당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이 연장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 더 궁금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 정도만 알면은 지금까지 바뀌었고 또 올해 시행될 법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네이버 카페 짬비에서 말씀을 해주시거나 또 아니면은 개인적인 카카오톡으로도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고생하셨고 다음에는 또 좋은 강의나 또 처음경찰 관련된 거 한번 찾아와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